네, 진사로입니다. 63회 한능건 기본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를 주제로 해서 가를 봤더니 강감찬의 지휘로 거란의 대군을 섬멸한 가라고 돼 있어요. 이건 바로 나오죠. 귀주 대첩입니다. 자, 진포대첩은 그 최무선이 했던 그 왜구를 물리친 전투죠. 그리고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이제 승리했던 대첩이고, 이 황산대첩은 이성계가 왜구를 격퇴했던 대첩입니다. 자, 22번 갈게요.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그 기근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호남의 상황은 어떠한가 물어봤더니 고구마가 구황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흉년에는 재배한 백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수령과 아전들의 수탈로 재배를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구황작물의 역할이 된다라는 거는 이 시기가 조선시대 후기. 감자나 고구마를 구황작물로 재배할 수 있었던 시기죠. 이제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입니다. 이제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경제가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평통보가 유통이 됐어요. 물론 화폐는 그전에도 건원중보, 해동통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시장의 약속이 성숙하지 않아서 유통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 조선 후기 들어서는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평통보 유통이 전국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자, 전시과 제도는 고려죠.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시기 역시 고려. 팔관회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팔관보 설치되었다도 역시 고려입니다. 자, 23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여기는 도산서당으로 성악 10도를 저술한 성리학자 가가 제자를 양성한 곳이래요. 자, 성악 10도가 나오면 이거는 퇴계 이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 좀 비교를 해서 주의해야 될 게 성악지묘가 있어요. 성악지묘. 성악지묘라는 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이고, 이제 성악 10도는 퇴계 이황 선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서희는 그 고려 때 거란 1차 침입 때 외교 담판을 벌였던 분이죠. 그 다음에 박제가는 북학론의 그 실학자입니다. 그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정조 때 등용이 됐던 학자이기도 하죠. 정몽주는 신진 4대부 중에 한 분인데 그 온건 개혁파 심진 4대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방원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분이죠. 자,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이후에 전개된 거기 때문에 선지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돼요. 자, 남한산성을 나와서 삼전도에 도착한 왕께서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이 끝날 때를 말하는 거죠. 임금이시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며 울부짖었다. 만명을 헤아렸다라고 했어요. 자, 이 병자호란의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병자호란의 가장 큰 영향은 북벌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효종 때죠. 그 북벌이 추진되고 이때 이제 국방을 강화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청나라에서 나선 정벌을 하게 조총부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총부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육성했던 부대를 청나라를 도와주는데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강화도 촌도야 뭐 저 몽골 항쟁 때 있었던 일이니까 한참 고려시대 전이고, 쓰시마 섬을 정벌했다. 이거 이제 세종대왕 때 이종무 장군 있었죠.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한 건 역시 그 몽골 항쟁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2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부대로 옳은 것은, 자, 박연이라는 조선의 무관인데 이분은 원래 벨테브레이라는 이름인데 조선에 정착하여 박연이라고 살았다. 자, 이후 가에 소속되어 서양의 화포 기술을 전수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임진왜란 중 설치된 가는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훈련도감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그 군대 체계가 맨 처음에는 오위였다가 이게 이제 오군영으로 바뀌어요. 이 오군영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고, 그 다음에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 요 세 개는 인조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던 게 숙종 때 금위영까지 이렇게 5개가 오군영입니다. 숙종이에요.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순서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름 정도는 이렇게 한번 눈으로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 이게 인조 때, 그리고 이제 금위영, 숙종 때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면서 오군영 체계가 완성이 됐는데, 이때는 이거는 그 직업군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징집제로만 하니까 전투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직업군인화했고 전문 부대를 양성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특히 조총 그쪽 관련해서 전문 부대를 양성하게 된 게 오군영 체제로 바뀌면서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밑줄 그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김삿갓으로 널리 알려진 김병연은 안동 김씨 소수의 척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 아시겠죠? 세도 정치예요. 근데 이 김병연, 요 김삿갓 이분도 원래 안동 김씨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할아버지가 반역죄로 처형되어 있기 때문에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김병연 선생이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멋있는 문장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그 누군가를 비판하는 글을 쓴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누군가가 바로 자기 할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관직에 대한 뜻을 접어버리고 전국을 방랑하게 되었다라는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세도 정치 시기에 대한 사실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임술 농민분기 철종 때 있었던 건데, 이 삼정의 문란 관련된 게 원래는 두 가지예요. 홍경래의 난하고 임술 농민분기가 있습니다. 순조 때 있었어요. 이게 삼정의 문란과 함께 서북 평안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 이게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난이고, 임술 농민분기는 이제 완전히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된 거죠. 백성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핵사로 박규수가 가서 조사를 했더니 삼정의 문란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지는 못합니다.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고려 성종 때예요.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다라는 것도, 이 수양대군이 세조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세조.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단종한테 왕위를 넘겨받고 세조가 되죠. 그렇게 이어지고, 지방 세력 통제를 위해서 사심관 제도가 실시된 건 태조 왕건 때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 때의 일이에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7번이에요. 자, 북학파 실학자였던 이 인물, 제가 아까 이제 박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 말고 또 다른 실학자 인물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가 저술한 의산 문답에는 무한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 중심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들어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러니까 우주나 천문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분이 누구냐면 홍대용, 실학자 홍대용 선생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이 주어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선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홍대용 선생의 주장 중에는 이제 무한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하나는 지전설. 이게 이제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한 우주론이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선진적인 천문학 체계를 많이 인식하고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 지전설까지 이제 주장을 하셨다라는 거를, 이거 연결해서 이렇게 답을 추론해서 찾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홍대영 선생의 이름과 함께 무한우주론 지전설, 특히 의산문답 요 저서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이건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이죠. 이제 이분의 작품 중에 이제 그 그림 중에 세안도 이런 그림도 있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그 진흥왕 순수비. 요 북한산에 있었던 진흥왕 순수비를, 그 비석, 북한산에 있던 비석을 이거 진흥왕의 순수비다라고 고증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상의학을 정립하신 분은 이재마. 자,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신 분은 고산자 김정호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가는 정조의 명에 의해 축조된 성으로 나왔습니다. 뭡니까? 수원 화성이에요. 자, 그 수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이 수원 화성 가보셨을 거고, 저도 가봤습니다. 여기 정말 정말 좋아요. 이렇게 걸으면서 그 시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전망이 되게 좋은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말로 멋있으니까 수원 가시면 꼭 한번 그 수원 화성, 왕갈비만 드시지 말고 수원 화성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원 왕갈비 쪽도, 왕갈비도 사실은 이제 정조의 이 수원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상업이 발전하면서 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통되는 시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수원 왕갈비가 나오게 된 건데, 어쨌든 갈비만 드시지 말고 수원 화성 가서 꼭 이렇게 수원 시내를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공산성은 이제 그 옹진 백제 시대의 수도였던 성이에요. 지금 공주 가면 공산성 있습니다. 전주성은 이제 그 견훤이 세웠던 도읍이 완산주죠. 후백제 도읍, 완산주의 성. 그리고 이제 그 동학 농민군들이 점령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지역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양 도성은 지금 이제 뭐 한양에 설치되어 있는 조선의 성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종의 아버지인 이하응의 별장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분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돼요. 당백전 발행했고 호포제 실시했다, 이게 나왔죠. 이 당백전하고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원납전, 경복궁 중건 때문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호포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게 한 제도예요. 이게 이제 집집마다 이제 군포를 설정을 했으니까 양반들도 내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유사한 대책으로 사창제, 삼정의 문란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관리들이 하고 있던 황국의 창고들을 다 지역 단위로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왕권 강화가 이 경복궁 중건이죠. 이 원납전 당백전이 경복궁 중건, 이것 때문에 발행을 한 건데, 경복궁 중건, 이거 왕권 강화 대책이에요. 왕권 강화 대책으로 경복궁 중건뿐만 아니라 비변사 폐지나 서원 철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호포제나 사창제 이런 걸 시행했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시기에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병인 박해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기상으로 보면은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가 이게 다 같은 해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오페르트라는 인간의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가 이어집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저 서양 놈들하고는 수교를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척화비를 세우게 되죠. 척화비. 자, 이 중에 답이 있는가 보면,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노급이 폐지되었어요. 이거는 통일시대 신문왕 꼭 기억하시고요.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역시 정조죠. 정조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 왕의 친위 부대 장용영. 그 다음에 요동정벌이 추진된 건 이제 고려 때, 그 우왕 때라고 보면 되죠. 우왕하고 최영. 그러니까 이때 원나라가 이제
멸망하면서 명나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가 고려한테 요구를 해요. 야, 여기 천령 이북 지역은 원래 원나라가 갔던 땅이었으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명나라 대신이니까 우리 땅이야. 내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왕과 최영은 저 명나라 봐라 못 쓰겠네. 이렇게 하면서 쟤네 우리한테 뜨거운 맛 좀 봐야겠는데 하고서 요동정보를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영 장군이 누굴 부르죠. 야, 성계야. 이성계. 너 가서 요동정보 좀 하고 와라. 근데 이제 이성계가 처음에는 사불가론을 들어서 반대하다가 결국은 이제 왕명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갔다가 위화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력을 돌리죠. 그게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쿠데타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최영을 그 유배 보냈다가 이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우왕을 패하고 과전법을 실시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30분 갈게요.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아실만한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르기 가야금 연주곡 12곡을 만들었다. 자, 이 악기 가야금 다 아실 텐데 가야의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기는 원래 가야의 악기예요. 이 우륵도 가야 사람입니다. 아마 대가야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연주곡 12곡을 만든 거는 이제 이 가야가 멸망한 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삼국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학괴범을 평창한 거는 조선 성종이에요. 성종. 이게 조선 전기죠. 그 다음에 신재효가 판소리 6마당을 정리했다. 이거는 판소리는 대표적인 서민 문화의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요 이제 음악 관련된 발달 이제 순서는 가야금 쪽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악학괴범 편찬 판소리로 이어진다. 즉 가나다. 이렇게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또 31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